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업 읽어주는 남자 백호희희입니다. 오늘은 영어 수업입니다. 저랑 같은 패밀리를 구축하고 있는 민 패밀리라고. 저는 영민, 여기는 안민. 네, 안민. 어디 학교시죠? 광주 월계중학교입니다. 아, 그런 거 밝히지 않아야 되는데. 네, 개인정보지만 네, 월계중학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가셔서 네, 수업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영어 수업의 전반적인, 저희는 이제 이런 수업을 집밥이라고 부릅니다. 집밥이라 하는 것은 평소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수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도 있고 집밥도 있듯이 아이들하고 주로 많이 하는 활동들을 집밥 수업이라고 하는데, 집밥 수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과여서 우리 안민 선생님이 저희 영어과 에이스이기 때문에 안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거냐, 디딤 영상은 주로 어떻게 제공하고, 도입 단계는 어떻게, 전개 단계에서는 뭘 활용하고, 마지막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네, 수업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집밥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그만큼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검증이 됐다, 애들하고 되게 즐겁게 수업 활동할 수 있고 되게 의미가 있었다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우선은 디딤 영상은 주로 뭘로 제작하시는지요? 저는 디딤 영상은 일단 아이패드에서 Explain Everything 사용하고 있고요. 본문을 다룰 때가 사실은 전체 단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본문을 다룰 때는 그거 디딤 영상에서는 해석이랑 그리고 핵심 문법 다뤄주는 정도로 해서 만들고 보통 몇 있습니다. 분 정도 하세요? 보통 한 단원의 지문을 한 7분씩 2개 정도로 쪼개서 만드는 편이에요. 오케이. 네. 시청률은? 시청률은 50, 60%? 그렇죠. 보십시오, 선생님들. 주번 선생님들도 50, 60%. 사실 초등은 한 80% 정도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애들이 말을 잘 듣고 저 정도 생겼으면 저는 사실 100% 찍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부럽네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친구분들은 그렇죠. 매우 창의적이어서 어떤 정해진 틀을 요청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자율적이죠.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주로 영상을 만들 때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영상 만들 때라도 한번 보라고. 중등에서는 뭐 50%, 60% 정도면 굉장히 잘 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선생님들, 제가 초중고 컨설팅을 다니다 보니까 보면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 되게 잘한다 하는 반이 한 30% 듣고 있어요. 네, 30% 듣고 있으면 제가 잘하는 거고, 나머지 한 50%는 멍 때리고 있고 20%는 뒤에서 자고 있고 딴짓하고 뭐 보통 그렇더라고요. 근데 디딤 영상 50%, 60% 본다는 건 굉장히 많이 본다 생각할 수 있겠죠. 고맙다, 얘들아. 한마디. 네. 얘들아 사랑한다. 고맙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면 도입 단계 때 주로 사용하시는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본문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어를 가장 힘들어해요. 그래서 단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핵심 단어들 위주로 보여주려고 워드 클라우드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워드 클라우드. 네, 지금 우선 학습지를 한번 볼까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있고 그림에 따라서 단어들이 막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어들의 사이즈가 달라요.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드는 건데, 기본적인 원리는 텍스트를 긁어서 넣었을 때 빈도가 높은 단어가 크기가 커집니다. 네. 많이 나온 단어가 그렇죠. 중요한 단어네요. 그렇죠. 자주 나오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우선은 워드 클라우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갔겠죠. 네. 영어로 쓰면 됩니까? 네, wordcloud.com. wordclouds.com입니다. 네, 여기 S가 꼭 붙어 있어요. 안 붙으면 네, 다른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일단 이렇게 파란 화면이 뜨고요.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Paste and Type 텍스트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교과서 한글 파일 있잖아요. 거기서 본문을 긁어다가 붙여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한글도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영어과니까 영어도 인지를 하고.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거는 모든 교과에 다 쓸 수 네,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제가 한번 진짜 해볼게요. 네. 캔슬 시키고, 네, 저가 AD라서 빼야 할 바람입니다. 이렇게 긁어다가 컨트롤 C, 네. 한글 파일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월드 클라우드 가서 파일에 파일에서 텍스트 컨트롤 V 네. 이렇게 하고 집어주면
그러면 지가 이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헐! 생겼어요. 올! 대박이죠? 대박인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AD, 애플, 그렇죠. 새로운 이런 것들이 아. 바로 한눈에 보이게 되는 아, 거죠. 네, 네. 네. 모양을 혹시 바꿀 수 있나요? 그럼요.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네. 여기에서 사이즈도 고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아하. 이제 저장할 때 사이즈고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월드 리스트는 혹시라도 내가 텍스트가 리스트를 네, 길면 아니면 나는 애플을 더 크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숫자를 높여주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음. 글자가 더 커지겠죠? 얘가 자동으로 인지를 하는구나. 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약간의 조작을 하실 수 있고 쉐입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아. 때에 따라서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세월호 기사를 다룰 때는 노랑 리본 모양으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거나 주제에 맞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실 이게 골라보실 수가 있어요. 애플이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좋아요. 한번. 네.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이 모양을 하시고 네. 나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애플 모양 안 보이죠?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 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살짝씩 조정을 이거는 해주시면 잡아서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건 좀 더 작아진 거 한 번 아. 더 키워볼까요? 사이즈를. 그러면 애플이 가득 차게 되겠죠. 네, 그럼 뭔가 모양이 좀 보이시죠? 아. 그래서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그러니까 좀 사이즈를 키워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모양이 좀 덜 채워졌다 싶으면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스크는 지금 X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를 해보시면 이거 까만 거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아웃라인이 생겨요. 아, 그래서 그게? 어떤 모양이었는지가 좀 더 잘 음. 보이게 되는 거고 오케이. 빔은 이제 이 글자의 이미지의 느낌을 살려주는 아, 거예요. 저걸 띠임이라고 읽어요? 네, 빔. 우리 또 프린트가 까만 거 많이 하면 잉크를 많이 먹으니까 이런 거 밝은 계열로 해주시면 이렇게 또 학교를 네. 생각하는 마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칼라 프린터 출행하면 혼납니까? 혼나진 않는데 많이 하긴 조금 늦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요 지금 마스크가 뒤에 배경이 있는 거 보이시죠? 마스크 한번 지워보세요. 지워보면 지워야죠. 네, 이렇게 아. 안 보이는 거죠. 아니, 난 없는 게 더 예쁘다. 없는 게 저도 네, 더 뭔가 없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있어 보이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뭐 컬러 만드는 거 폰트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에 드는 폰트로 이렇게.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한 번씩 눌러보면 네.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출력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그림 파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아까 파일에서 오케이. Save as PNG가 있고 JPG가 있는데 뭐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PDF로 받을 수도 있네. 네, PDF로 받을 수도 있죠. PDF로 받아서 바로 출력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학습지의 일부분으로 넣겠다 하시면 그림으로 해서? 그림으로 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오케이, 이게 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아, 이제 만들었어요. 자, 네.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학습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저는 일단 이거를 모든 별로 한 장씩 나눠주거나 아니면 개별 학습지 일부분으로 넣어서 주는데 자 봐라 뭐가 보이냐 하면 키워드가 큰 것들이 막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한 번은 일단 첫 번째는 간단하게 게임으로 거기서 니들이 마음에 드는 거 9개 골라 빙고 하자. 3 곱하기 3으로 빙고를 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영어에서는 제가 이건 다 영어로 주어져 있는데 영어를 애들이 다 쓰잖아요. 빙고를 할 때 저는 우리말로 불러요. 그래야 뜻을 야 무슨 뜻이야 뭐 정부가 부스터가 무슨 뜻이야 인형을 영어로 어떻게 해 아, 이런 물어보면서 깨알 팁. 네 깨알 팁 아. 바꿔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난 이거 한글로 하고 영어로 불러야지. 그렇죠. 예? 그럼 애들 다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뭐야? 막 이래. 니네 디즈니 영화 안 봤지? 다 알아, 임마.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시청률을 높이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꼬아서 빙고를 한 게임만 해주시면 애들이 아 이제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내용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단어가 너무 어렵겠다 싶은 경우에는 모든별로 붙어가지고 색깔 사인펜 다른 거 골라 그래서 영화사전만 던져주고 제일 많이 시간 내에 뭐 3분 동안 제일 많이 찾은 모드 이런 식으로 가볍게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우선 어휘가 1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과 출신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우리는 막 영어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영어 말 잘 못하잖아요. 네, 저는 1번은 어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얼마나 어휘를 많이 아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어휘를 되게 재미없게 배워. 항상. 맞아요. 시험 오답은 막 보잖아요. 맞고 10개 중에 8개. 그러니까 어휘를 그냥 그 순간에 번개로만 외우지 진짜로 느끼진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재밌게 배우니까 네. 역시 수업은 재밌어야죠. 맞아요. 재밌어요. 오케이, 그리고 계속? 네.
맥락 안에서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찾게 하는 건데 요거를 한번 이렇게 빙고도 하고 찾기도 해서 한번 훑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죠. 텍스트로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 사용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요걸로 돌아와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쓰고 게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다 공부를 했지 그러면 다시 워드 클라우드 한번 보자. 이제 혹시 너희들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아까 9개 고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를 골랐는데 새로 다시 고르라면 또 바뀌겠냐? 그러면 아이들이 본문의 텍스트 이해도에 따라서 이게 살짝씩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뭐 5개를 골라라 해도 되고 7개를 골라라 해도 되고 약간 적은 수의 단어를 고르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에다가 그럼 그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읽은 텍스트의 서머리를 영작을 해봐 라고 해서 마무리를 고른 단어를 시키는 이용해서만 거죠. 네, 그걸로 그렇죠. 마지막 정리를 하는 네. 거죠. 그럼 주로 본문 활동은 그 독해 본문이잖아요. 네. 독해 본문 활동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본문은 본문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렇죠, 당연히. 네, 직소를 가장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직소. 네, 파트 나눠서 공부하고 서로 서로 공유하는 설명해주고. 거.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표현해서 순서 맞추면서 내용 확인하게 하는 정도. 네, 그런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본문은 디딤 영상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 안에서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뽑아주고 그거를 단어로 표현하고 문장으로 바꿔보면서 네. 내면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센텐스 바이 센텐스 해석은 최대한 지양하고 결국에 우리가 글을 읽는 목적은 그 작가가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쵸. 그래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보고 그거를 중심으로 내용 이해 활동을 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서머리를 요걸 활용해서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리플렉션 하고 끝났으면 그렇죠. 이제 서머리 한 다음에 서머리 한 내용은 어떻게 하죠? 서머리 하는 내용은 모든 별로 돌아가면서 옆으로 돌려서 돌려있기. 에디팅을 해주는 거죠. 에디팅. 네, 에디팅 해주고 저도 계속 돌아가면서 특히나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애들한테 좀 더 에디팅을 해주고 혹시 영작을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은 좀 옆에 붙어서 해주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재밌겠네요. 저기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안민쌤하고는 영어 모임을 같이 하는데 전 영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너무 싫었어요. 영어 선생님이 너를 그렇게 싫어해. 나는 영어가 정말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되게 재밌는 것들을 네. 우리 수업할 때도 막 들잖아요. 맞아요. 도발적인 질문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싫어하시더라고. 단어나 외우라고 막 그러고 단어를 잘 못 외워서 아까봐요. 쓰임을 테마로 읽고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정말 많이 맞았는데 이렇게 안민쌤하고 수업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알잖아요. 그 사람들 막 오는 거. 네. 사실 저녁에 모여서 영어로 우리 올 잉글리시를 하지 않습니까? Yes, of course. yeah. 올 잉글리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모인다는 건 재밌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만큼 재밌으니까 아마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영어에 대한 재미를 느끼면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배움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네. 학교 밖에서도 배움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냥 즐길 수 있는 에너지, 배움은 재밌는 거야 라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면 맞아요.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 네. 안민 선생님한테 수업이란? 수업이란 저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저는 영어로 특히나 언어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거를 배우고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장을 열어주는 사람이 제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결국 생각했습니다. 안민 쌤의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의사소통하고 서로 관계 맺고 서로 공감하고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희 교육의 희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아이들하고 즐거운 교실 만들어 주십시오. 얘들아 화이팅! 잘해보자. 네. 화이팅! 피스! 피스!